네, 이번 주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다양한 공연들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공연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정말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공연을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마음 같아서는 코 청소 얘기 좀 네, 제가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어른도 지금 네. 나가면서 네. 선생님한테 잠깐 여쭤봤어요. 예. 어른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맞아. 네, 청취자분들도. 된답니다. 예, 어른들도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네. 우리 소장님께서 앞에서 대표님께서 앞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더니 또 질문을 하셨어요. 교체되는 그 짧은 찰나에 여쭤봤는데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된답니다. 네, 코 세척하시면서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50년 동안 코를 그렇게 세게 풀었는데 네. 예, 살살 풀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은요? 네, 예.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공연이 시작한 지 30년 된 공연을 소개해드렸어요.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을. 네. 근데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정반대의 공연, 올해 창작 초연되는 작품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 제가 직접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한 작품, 예.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라는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예. 뭐 제가 뮤지컬을 많이 아는 편은 아닌데, 네네. 근데 이 제목은 진짜 처음 들어보거든요. 예, 진짜 처음 한 작품이고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올라온 작품이고요. 네. 이게 무슨 뭐 그 나라에서 지원 사업 같은 것 때문에 된 작품이 아니어서 모르셨을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올해 처음 공연된 것 자체가 대단한 뉴스는 아니거든요. 워낙 초연되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좀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 일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작사가 좀 새로운 회사입니다. 제작사가 새롭다. 그러니까 네. 신생 회사라는 뜻일까요? 예,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다른 게 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만한 유명한 공연들 뭐 데스노트나 드라큘라나 무슨 웃는 남자나 이런 대극장의 유명한 공연들의 무대 예술, 무대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네. 이 오필영이라는 사람인데 예. 이 디자이너가 원래 그냥 무대 디자이너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네네. 이제 무대 미술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2021년에 회사를 만드는데 이모셔널 시어터라고 네. 이 회사가 이제 무대 예술, 무대 미술을 전반적으로 맡은 이런 회사로 만들어진 거죠. 네. 사람도 키워내기도 하고 대단한 공연들의 무대 미술을 좀 전략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네. 회사가 조금씩 뭔가 수상한 자기들끼리 무슨 이렇게 뭐 모의를 막 하더니 올해 처음으로 창작 뮤지컬을 직접 제작해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 무대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남달랐다고 해야 되나요? 예. 뛰어난 이 스태프들이 주축이 된 회사에서 직접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생 회사이긴 하지만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무대에 대한 노하우가 대단한 제작사의 작품이다. 이게 이제 새로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으면은 이 영화를 볼 때도 액션 영화를 네. 그 무술 감독 출신이 이렇게 만들면 더 액션이 화려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렇죠. 뭔가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가는 그런 신생 회사의 초연 작품 네. 이니까 기대가 네. 된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이 작품 개발 단계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뭐 무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그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대. 이런 갑자기 뭐 투자사가 막 돈을 대겠다고 막 줄을 서고 뭐 대단한 배우들이 막 줄 서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은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모아놨었던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벌입니다. 프로젝트를. 네. 어떤 프로젝트냐면 레퍼토리라고 해서 네. LAB 그러니까 레퍼토리. 레퍼토리와 랩과 네. 레퍼토리를 합쳐서 그렇죠. 우리 신생어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좋은 작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 작가 작곡가들한테 자기한테 좀 지원을 해라. 네. 그 중에 몇 작품을 골라서 이걸 그 공연 때까지 완성본을 만들 수 있도록 금액을 써서 원고료를 다 내고 줘서 이제 그걸 발굴을 하고 그 중에 선택된 작품 4작품 정도를 이제 뮤지컬로
공연으로 오.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신청한 작품들 중에서 1등을 한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야, 정말 뭐 치열한 경쟁을 이겨낸 네. 그렇게 어렵게 탄생한 작품인데 그렇죠. 와, 네. 공연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예. 내용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네. 오늘 노래를 제가 두 곡을 준비해서 아, 네, 네. 한 곡 정도 먼저 들어보시고 줄거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먼저 그럼 어떤 곡일까요? 네, 첫 번째 준비한 곡은 제목이 넘버가 나의 오늘은 너의 내일, 나의 오늘은 너의 내일이라는 넘버인데 이 작품의 특징이 좀 잘 담겨 있는 넘버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제 줄거리 들으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그럼 적당히 모든 이유를 둘러대면 될 것이지 뭐하러 이런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겠냐고. 대체 뭐야. 말이 안 되는 걸 물어서 뭘 하겠다고.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보지 않는다. 물어본다. 근데 분명 물어보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겠지. 답이 오는 게 더 이상해.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녀의 답이 필요해. 선생의 마음 잘 읽었으니 유치한 농담은 그만합시다. 피차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말고 이제 책을 덮기로 합시다. 그동안의 대화는 즐거웠습니다. 책을 펼치면 질문이 생기고 책을 덮으면 아쉬움이 남아 고요하던 내 하루에 소란스러운 여운을 남겨.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세상에 일어날 일을 매일 하나씩 여기에 적어둘 테니 확인해 주세요. 미묘하게 엇나간 우리의 지난 대화는 말이 안 되는 가정에서만 말이 되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의 오늘은 너의 내일. 짐작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래된 책을 타고 낮과 밤처럼 우리 둘 사이에 이어지고 있어. 책을 펼치면 질문이 생기고 책을 덮으면 아쉬움이 남아 고요하던 내 하루에 소란스러운 여운을 남겨.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가운데 나의 오늘은 너의 내일이란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작품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노래만 넘버만 들었어도 굉장히 예쁘고 진짜 서정적인 그런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내용의 작품이길래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좋다고 하시는지 네. 예,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네. 원고량이 많아서 줄거리가 많아서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 제가 잠깐 노래 듣는 동안 우리 진행자님이 뮤지컬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들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네. 내용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그러니까 공연장 딱 들어가면은 이 제목처럼 서림, 그러니까 서점이 무대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서점의 분위기가 요즘에 그런 그 뭐 어디 문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대형 아니고. 예, 약간 네. 예전의 어떤 그런 서점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양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양희. 예, 양희. 이 여성이 있는데 이 양희라는 여성이 이제 서점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막 이렇게 오프닝 넘버를 쭉 진행을 하고 나면 아 이게 배경이 1940년의 일제 강점기 시대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서림이 사실은 알고 보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하. 아지트. 예. 그리고 이 서점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이 서림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게다가 이제 이 여성은 꾸준히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총도 다룰 줄 알고 있는 그런 독립운동을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여성이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1940년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같은 무대에서 좀 다른 형태의 의상을 입고 나오는 배우들이 또 등장을 해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의상만 갈아입고 나온 거죠. 아, 네. 네, 근데 이 의상을 입고 새로운 의상을 입고 나온 배우들이 연기하고 있는데 조금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이때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무대에 등장하는 남성이 한 명 있는데 혜준이라는 젊은 남학생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 서림에서 대단히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서사를 얘기해 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젊은 남학생이 등장한 시대는 1980년이었던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늘 존경하고 좋아했었던 학교 선배가 이제 이 시대에 그 어떤 그 운동을 하다가 네. 잘못된 아이고. 예, 아. 상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대를 예.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네요. 예. 네, 한 그러니까 한 무대에서. 장소인데 그렇죠. 1940년의 얘기와 80년의 이야기. 네. 이렇게 교차로 보여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배경 설명이고요. 이제부터가 이 작품의 의미 있는 설정인데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1940년에 있는 양이라는 그 여성이 이 본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쓰는 거예요. 혼자서. 네. 왜 우리는 이 폐허 같은 곳을 폐허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느냐. 뭐 이런 글을 쓰다가 이제 글을 마무리 못하고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죠. 네. 그리고 배경이 바뀌어서 1980년에 그 서림이 나오는데 혜준. 네. 이 혜준이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의 사진기 같은 걸 정리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책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꽂아놓으려고 딱 해서 꽂아놨는데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책이군요. 네. 그래서 그 책이 뭐지 하고 딱 펼쳐봤는데 폐허 속으로 뛰어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잘못된 선배의 이 모습이 네. 딱 보이면서 이 책이 어떤 의미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거기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죠라고 딱 씁니다. 네. 네. 그리고 다시 1940년으로 가요. 아하. 네, 이 양이라는 여성이 자기가 썼던 책에다가 글을 이어서 쓰기 위해서 딱 펼쳐봤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또 써 있는 거예요. 답장이. 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해서 이제 거기다 그 40년의 시간을 두고 타임오프라고 하죠. 네. 1980년을 살고 있는 혜준과 1940년을 살고 있는 양이가 이 책을 써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교차로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라는 작품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벌써 이렇게 되게 흥미진진하고 네. 약간 뭔가 로맨틱한 네. 그런 분위기의 공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공연 시작하고 나면은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의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반전은 이 반전이라고 할 것도 없죠. 1940년과 80년을 배경으로 둔 이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얘기고 네. 제일 거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거의 매진이었는데 그때 객석에서 비슷한 감동과 비슷한 뭉클함이 느껴졌던 씬이 어떤 씬이었냐면 네. 1940년을 살고 있는 양이가 1980년을 살고 있는 혜준이라는 사람과 이걸 교차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 세상은 어떤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네.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아주 마음 졸인 상태에서 그곳은 독립이 되었나요? 이걸 탁 물어보는데 이 씬에서 우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네. 이 씬에서 그 40년을 살고 있는 시대, 40년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했던 소망이 뭔지가 막 느껴지면서 네. 그런 게 이 작품의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약간 뭉클하면서 살짝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는데 현장에서 보면 네.
이건 조용히 눈물을 얼만큼 조용히 감정을 절제하면서 닦느냐 이 문제지. 아, 예.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이런 류의 작품들한테 제가 좀 마음이 약한데 네. 요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미래에 내가 어느 날 꿈이든 뭐든 나타나서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네. 생각보다 괜찮고 잘하고 있다. 네. 이런 메시지가 지금을 살고 있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나의 소란스러운 나의 설임에서라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40년대에서 80년대에 향해서 어떤 질문을 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에 살면서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연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 또 한 예. 곡 준비를 하셨죠? 예, 공연 홍보를 위해서 이 제작사에서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는데 네. 서림 로만스라는 작품 그 넘버거든요. 네. 예, 또 알콩달콩한 얘기가 나오니까 요 넘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 목공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의 서림 로만스 뮤직비디오 음원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책을 사려면 반드시 종로일 대로 오지요. 날마다 전등 아래에 책을 고르는 청춘 남녀의 자취가 끊일 줄 모른다오. 책장 넘기는 소리 가득해. 눈으론 책을 읽고 있지만 온 신경은 서로에 다 있고 때마침 떨어진 책 위로 청춘 남녀